네, HTML 태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TML 태그란 것은 여기 보여 있는 것처럼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안쪽에는 어떤 내용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는 똑같은 모양인데 종료 태그에는 이렇게 슬래시 하는 형식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면 타이틀이란 태그를 쓰고 싶으면 타이틀 괄호 닫고 이렇게 해주고요. 뒤쪽에는 슬래시 타이틀이란 태그로 이 부분을 막아주면 됩니다. 여기 My First Web이라는 부분은 이 타이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보여주는 그런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타이틀 태그의 역할은 브라우저에서 이 웹사이트의 제목을 지정해주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뭐 네이버 포탈이면 네이버 포탈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걸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도 있지만 안쪽에 속성 값을 넣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성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올바른 값을 말합니다. 이 생김새가 바로 이 생김새와 똑같이 이루어진 태그인데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 태그 중에 A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A 태그라는 것은 링크를 형성해주는 태그인데요. 여기 시작 태그, 종료 태그가 여기 있고 여기 href부터 시작해서 여기 부분까지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A 태그에는 속성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 어떤 링크를 눌렀을 때 어디로 이동할지를 알려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href라는 것은 A 태그에 꼭 필요한 속성이고 그 안에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즉, 이 A 태그는 나중에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보일 거냐면 link to wikipedia라는 링크가 형성되어 있을 거고 그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wikipedia.org로 이동하는 형식으로 이 A 태그가 형성돼서 작동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웹사이트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유럽의 스위스에 있는 입자물리연구소에서 세계 최초로 만들었던 웹사이트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별건 없고 이런 링크들이 많이 있는 그런 웹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방금 배웠던 그 A 태그들로 주로 이루어진 웹사이트였던 것 같고요. 여기 들어가면 실제로 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거 전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을 보면은 이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려면 첫 번째 여기 화면에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뭐 바탕화면이어도 되고 다른 경로여도 상관없는데 일단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름은 뭐 아무거나 상관이 없고요. 폴더를 다 만들고 나면 여기 만들고 나서 이걸 이렇게 쭉 긁어다가 여기다가 그냥 화면에 넣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여기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파일, 오픈 폴더 그리고 만들어 놓은 그, 그 폴더의 경로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 서브라임 텍스트 화면입니다. 현재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저는 테스트란 이름의 폴더를 만들었고 이렇게 쓰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화면상에 여기 맨 밑에 plain 텍스트라고 보여질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게 아니라 HTML이란 걸로 클릭을 해줘야 돼요. HTML이라고 해주는 것은 이 서브라임 텍스트가 지원하는 컴퓨터 언어가 뭐 파이썬도 있고 R도 있고 PHP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저희는 HTML을 쓸 거다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보면 이렇게 태그가 뭔가 쉽게 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 천천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저희가 여기서 HTML이라고 해주고 나면은 여기다 태그를 쓸 수 있게 되는데, 제가 괄호치고 H까지만 써도 이 여기서 존재하고 있는 후보군을 보여줍니다. HTML 태그, 헤드 태그, 헤더 태그, H1, 2, 3, 4, 5 태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보여주니까 쉽게 코드를 쓸 수 있는 거죠. 자동 완성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해줘야 되는 일은 저장하는 건데요. 컨트롤 S 눌러도 될 거고, 여기 파일에서 저장하기를 눌러도 되는데, 저장할 때 다만 주의해야 되는 점은 momo.html 파일로 저장을 해주세요. 이 확장자까지 꼭 넣어서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아까 만들었던 폴더에 이렇게 파일이 하나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크롬에서 열릴 수 있다는 이런 표시가 보이고, 여기 확장자는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intro.html이라고 제가 만든 거고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 내가 만든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여기 저희는 코드를 하나도 쓰지 않았던 상태니까 이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학생들 거에서는 아마 빈칸으로 보일 거예요. 그게 일단 학생들이 만든 가장 첫 번째 웹사이트입니다. 네,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와 바디를 구분한다는 내용인데요. 아까 제가 썼던 코드 기억하나요? 이렇게 썼었어요. 맨 위에는 뭔가 닥 타입 HTML, 헤드, 타이틀, 그리고 바디 HTML 이렇게 쓰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몰라도 되지만 일단 하나씩 보자면, 첫 번째 것은 여기 맨 윗부분은 이 문서가 HTML 문서야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대소문자 구분 상관없다고 하네요. 여기 닥타입이 소문자여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HTM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코드를 쓰기 앞서서 가장 먼저 작성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안쪽에다가 저희가 코드를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헤드 부분, 그리고 바디 부분이 있는데, 이 헤드 부분은 웹사이트의 환경을 설정해주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이 바디 부분은 웹사이트의 주요 내용을 보이게끔 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emit이라는 그 패키지를 잘 설치를 했다면 HTML 하고 탭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이것들이 모두 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emit이라고 하는 패키지의 장점입니다. 이 코드의 구성을 보자면 부모 자식 관계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HTML 시작 태그, 종료 태그가 이렇게 있고, 다시 헤드 시작 태그, 종료 태그가 있고, 바디 시작 태그, 종료 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헤드 태그 안쪽에 타이틀이라는 태그가 있고요. 이것처럼 HTML 코드들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코드를 짜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코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코드예요. 나중에 웹페이지를 보면 알겠지만 모든 페이지는 다 이런 구조가 다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방금 만들었던 데다가 조금 더 내용을 넣어서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저는 헤드에다가 메타 태그를 넣었고요. 여기 뭔지 모르지만 일단 따라서 쓰세요. 두 번째는 타이틀 태그를 넣었고요. 이 바디에는 h1 태그, h2 태그, p 태그를 넣었습니다. 하나씩 이게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 태그는 우리가 만들 이 웹사이트가 어떤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를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타이틀 태그는 웹사이트의 제목을 말하고요.
h1 태그, h2 태그는 머릿말을 작성할 수 있는 태그입니다. h1 태그가 가장 큰 크기의 머릿말을 쓰게 될 때 사용하고 h2 태그는 그것보다 살짝 작은 머릿말을 쓸 때 사용합니다. 헤딩 1, 헤딩 2의 줄임말입니다. p 태그는 paragraph의 줄임말일 거고 단락을 써 넣을 수 있는 태그입니다. 즉 여기 거는 짧은 제목이라면 여기는 줄글로 긴 글을 넣어야 할 때 이 p 태그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메타 태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앞에 제가 설명했던 것과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무엇이 다르냐 하면 이 메타 태그는 시작 태그는 있는데 종료 태그가 없다는 특이한 모양을 가진 태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타 태그에는 슬래시 메타로 끝나는 태그가 없잖아요. 그 이유는 이 태그에는 딱히 이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져 있는 태그고요. 이런 태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 이 화면과 유사한 구조로 한번 웹사이트를 만들고 저장해서 구글 크롬에서 한번 열어보세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홈페이지에서 보이는지, 브라우저에서 보이는지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코드를 쓸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듯이 이 코드들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잘 설정을 해줘야 돼요. HTML 태그 안에 헤드 태그와 바디 태그가 존재하는 거고 헤드 태그 안에 메타 태그, 타이틀 태그가 존재하는 거고요. 바디 태그 안에 p 태그 혹은 h1 태그, h2 태그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특히 코드를 쓸 때는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탭을 한번 써주고 그 다음 줄에 자식이 되는 녀석들을 써주면 됩니다. 이 헤드 태그보다 자식이 되는 거는 탭을 2번 해서 써주기 시작하고요. 이 타이틀도 헤드의 자식이니까 2번 탭을 눌렀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얘랑 얘 사이에 얘가 존재하고 얘가 존재하는지 눈에 딱 띌 수 있도록 그 코드를 짜야 돼요. 이렇게 안 해도 코드가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단언하지만 이렇게 안 해놓게 되면 본인이 나중에 굉장히 헷갈리게 되고 오류가 나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 그런 실수를 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덴테이션 표시를 해주세요. 탭을 한 번 하던지 스페이스 바를 2번 누르던지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안 짚고 넘어간 것을 설명을 하자면 여기 HTML 태그에 lang이라는 속성을 넣고 ko, kr이라는 값을 넣어 주었는데요. 이것의 역할은 우리가 만든 웹사이트가 한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 메타 캐릭터 셋은 문자가 한글이라는 소리인 것 같고요. 이거는 유사한 개념이지만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걸 표시를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 즉 스크린 리더를 쓸 때 이 웹사이트가 어느 나라 말로 읽혀야 되는지 알려줘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이버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음성 낭독 프로그램이 영어로 그 웹사이트를 읽어버리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글로 이루어진 웹사이트다 라는 거를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lang이라는 속성을 써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써주세요. 여기 lang, 캐릭터 셋 이런 것들이요. 아마 여기는 메타 캐릭터 셋이 없으면 문자가 한글로 입력했을 때 여기 문서 작업, 기본 문법 이게 웹사이트에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써주는 거로 기억해 주세요.